이거였을 거야. 자, 흡수하고 방출한 에너지는 자, 그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이 차가 된다는 거. 그리고 얘는 n제곱분의 1의 차이값에다가 자, 1311을 자, 곱한 크기가 된다고 그랬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특히 요거 잘 봐야 되고. 그랬을 때 전자 전이가 일어났을 때는 자, 주양자 수가 자, 증가하는 쪽으로의 전자 전이가 있고 주양자 수가 감소하는 전자 전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증가하는 전자 전일 때는 자, 바로 요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거고. 그치? 자, 이때는 방출한다는 거지. 근데 이때 요 방출되는 에너지가 뭘로 방출이 될까? 바로 전자기파. 자, 이것을 빛이라고 그래. 빛. 그래서 요 빛에 대해서 이제 공식 하나가 나와. 자, 방출되는 에너지는 빛의 파장하고는 반비례 관계. 자, 빛의 진동수하고는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가끔 내신 문제에서 어떤 학교는 여기에다가 얘네 각각을 놓고서 막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 근데 이제 그 정도 나오는 건 극히 드물고, 자, 대부분 이 공식 가지고서 이제 어떤 관계식 정도만 따져주는 문제 정도가 이제 나오긴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람다가 파장이 되고, 자, F가 진동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H는 그냥 상수값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빛의 속도가 된단 말이야. 왜냐면 빛으로 방출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관계, 자, 봐도. 눈이 풀렸어. 졸려? 그래. 알았어. 그래서 지금 요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요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마냐. 그럼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할 거야. 알지? 근데 방출되는 빛이 몇 대 몇이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오잖아. 그치? 막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관계를 보고서 예를 들어서 A는 자, 4에서 2로 가는 거고, 자, B는 자, 4에서 1로 가는 거야. 근데 질문이 이거지. A와 B의 파장의 B는 몇 대 몇이냐? 또는 A와 B의 진동수의 B는 몇 대 몇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거야. 파장의 B과 진동수 B. 그렇다면 원래는 이제 우리가 요 에너지를 다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야? 비교하는 거잖아. 비교하는 거. 그래서 비교하는 거는 자, 요것만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할 거야. 자, 그렇다면 파장은 에너지하고는 반비례 관계고 진동수는 비례 관계니까 얘는 뭐냐? A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B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역수의 비가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진동수하고 에너지는 비례 관계잖아. 그러니까는 A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와 B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몇 대 몇이냐.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겠지. 그래서 요걸 통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자, 계산하면은 n제곱분의 차이값이니까 16분의 1 빼기 4분의 1 곱하기 1312. 자, 얘는 16분의 1 빼기 자, 1분의 1 절대값에 1310이거든. 그치? 응? 자, 요거 정확하게 표시해 줘야 돼. 그러면 얘는 자, 16분의 3 곱하기 1312가 되고, 얘는 16분의 15 곱하기 1310이거든. 그래서 에너지가 얼마냐면 그냥 요거 이 값 쓰면 돼. 근데 비교는 뭘로 한다? 요걸로 비교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대로 가봐.
에너지의 파장의 비는 에너지 역수비가 되니까 얘의 역수값을 표시해 주면 돼. 그러면 3분의 16대 자, 15분의 16이 돼. 자, 그럼 이게 몇 대 몇이 된다? 5대 1. 맞니? 응? 아니야, 16 지워지잖아. 그 얘가 1대 5잖아, 분모가. 그 전체 값은 5대 1이 돼야지. 그럼 얘는 그냥 에너지니까 16분의 3대 16분의 15니까 1대 5라는 값이 나온단 말이야. 이해됐니?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계산하는 기본 형태의 문제가 바로 요거야, 요거. 그치? 그래서 자, 우리가 요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가 세 가지 형태가 있어. 세 가지 형태. 그런데 첫 번째는 에너지 크기가 얼마냐. 그래서 직접적으로 크기를 계산하는 문제. 아, 그 에너지 크기를 비교해가지고 파장의 비하고 진동수의 비를 물어보는, 자, 비교하는 문제. 자, 요 있고, 그 다음에, 자, 요런 어떤 방출되는 빛이 뭐 한 개, 두 개, 세 개면 우리가 직접 이제 이걸로 이제 계산하면 돼. 그치? 일일이 넣어서. 근데 이것이 너무 많을 때는, 자, 너무 많을 때, 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뭐냐, 누가 크냐, 작냐를 물어볼 거야. 크다, 작다. 단순하게. 그러면은, 요렇게 가보자. 자, 이런 식으로. 자, A하고 B를 크게 비교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맞니? 자, 이렇게 되면 주양자 수가 줄어드니까 자, 방출한 에너지가 커야, 방출한 에너지가 돼야 돼. 그러면 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크려면 알지? 자, 봐봐. 2에서 1로 떨어지는 것과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지는 것이 있어. 자, 방출된 에너지 누가 커요? 그치. 얘가 크지. 그러면 결국은 요 주양자 수, 요 B가 같을 때, 있지? 자, A가 클수록, 맞니? 그래서 이때는 B가 같을 때는, 자, A가 클수록 방출되는 에너지가 크단 말이야. 그치? 자, 다음에. 자, 2에서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이렇게 해볼까? 자, 3에서 2야. 자, 무한대에서 2야. 그러면 당연히 얘가 같으니까 얘가 크겠지, 당연히. 자,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 자, 이거야. 무한대에서 2와 2에서 1, 누가 클까? 이때는. 응? 에너지, 방출된 에너지 누가 커? 응? 무한대에서 2, 그치? 그렇게 보이겠지? 왜냐면 저 무한대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n제곱분의 1 차이값은 얘는 4분의 1이야. 자, 얘는 n제곱분의 1 차이값은 4분의 3이야. 그래서 얘가 크단 말이야. 확인해봐, 빨리.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것과 2에서 1로 떨어지는 것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누가 더 크냐라는 거야, 지금. 응? 누가 커? n제곱분의 1이 차이값으로 보면 되잖아. 그 얘는 무한대 제곱분의 1이니까 0 아니야.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이 된단 말이지. 자, 얘는 4분의 1 빼기 1분의 1 절대값 하면 4분의 3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떨어지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야. 어디로 떨어지냐. 아무리 무한대지만 떨어지는 주양자 수가 커버리면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비교할 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자, A가 무한대가 됐든 뭐 3이 됐든 4가 됐든 요 B가 중요한 거야. B가 작을수록. 그치? B가 작을수록. 우리 확인했잖아.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2에서 1이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B가 작을수록 방출된 에너지 크고, 그러면 이 경우 이제 B가 같으면 어떻게 돼? 그때는 A가 클수록이 돼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 방출되는 빛이 에너지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자, 크기를만 비교할 거야. 누가 크다, 작다만 비교할 거야. 그럼 그때 일일이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서 비교할 수는 없잖아. 너무 많으면. 그럼 그때는 요 관계만 가지고서, 아, 얘는 얘보다 크다, 얘는 얘보다 작다. 이거를 이제 찾아내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잘 정리해, 이거. 그래서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 자, 이거 해야 이제 우리가 응용하는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 응. 응?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차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떨어지냐, 떨어지는 주양자 수가 작을수록 큰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되냐면은 얘가 작을수록 크다는 거야. 얘를 봐야 돼.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자, A는 무한대에서 3이야. 자, B는 4에서 3이고 C는 2에서 1입니다. 자, 그러면은 방출되는 에너지는 누가 커요? 그러면은 얘가 누가 작냐라는 거야. 얘가 작잖아. 그러니까 C가 무조건 제일 크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다른 거 이거 볼 필요 없어. 얘가 작은 것만 무조건 찾는 거야. 얘가 제일 커. 그러면 얘는 똑같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큰 것이 크지. 그래서 A, B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 계산하면은 요 A가 얼마야? 9분의 1이에요. N제곱분의 차이값이. 자, 그 다음에 C는 4분의 3이 된다. 자, B는 16 곱하기 9분의 7이 돼. 그래서 요 관계가 성립이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계산하지 말고 요것만 가지고서 바로 크기만 비교하자는 거야. 자, 전자전위에서 이제 우리 그 방출되는 빛, 에너지, 파장, 진동수, 자, 그것을 비교하는 거하고 크기를 이제 비교하는 거 바로 이제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전자전위가 일어나려면 자, 반드시 에너지 준위 차가 돼야 돼. 그러면 에너지 준위 차보다 작은 에너지를 흡수했어. 들뜰 수가 있냐 없니? 없지. 자, 에너지 준위보다 큰, 예를 들어서 그래. 여기 K 껍질이고 L 하단 말이야. N이 1이고 L가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310이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310이야. 그치? 그러면 자, 요게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 그치? 그러면은 자, 에너지 흡수했을 때 얼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할까? 아니 여기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4분의 2.9 곱하기 1311을 흡수했어. 그건 얘는 전자전이 들뜰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가려면은 4분의 3 곱하기 1310이거든. 그러면 자, 요 사이에는, 요 안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에 해당하는 요 에너지 준위 지점으로 이렇게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애시당초 이렇게 가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얘가 이제, 에너지 흡수했어. 4분의 3.2 곱하기 1311을 흡수했단 말이야. 그러면 4분의 3이 여기잖아. 4분의 1이 얘보다 더 크잖아.
그러니까 더 크니까 그래 요렇게 갔다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시 요렇게 떨어지겠네? 자, 다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이거 나왔을 때 요거 이해를 못하면 헷갈리면은 무조건 이거 보기 나왔을 때 틀릴 수가 있어. 왜? 껍질과 껍질 사이에서는 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껍질과 껍질 사이에 전자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전자가 껍질과 껍질 사이에서는 전자가 발견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온다? 그 요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 전자들이 다 발견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선 전자들이 발견돼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큰 에너지 준위가 있다면, 흡수했다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들뜨지 않는다는 얘기야. 얘가 들뜨지 않는다고 요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요로 가지 못한다고. 왜? 요로 갔다가 이리로 온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전자가 발견된다는 뜻이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들뜨지 않는다고. 들뜨기 위해서는 딱 이만큼의 에너지만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전자 전이가 일어나려면 딱 에너지 준위 차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돼.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에너지나 조금이라도 큰 에너지가 있으면 전자 전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되게 많이 헷갈려 이거. 반드시 요 껍질과 껍질 사이에 에너지 준위 차만큼을 흡수해야 들뜰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작거나 조금이라도 크면 자, 전자는 들뜨지 않는다. 즉 전자 전이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잖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전자들이 발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없어. 큰 에너지네. 그러면 더 위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미 여기에서 전자들이 발견이 된다는 뜻이거든. 전자는 발견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바로 현대무용에서 양자역학으로 연결이 돼버려. 이 개념이. 딱 맞게 적어놔. 딱 맞게. 근데 그러면 저게 이렇게 이동 응. 하늘로 딱 맞을 그렇지. 과정에서는 전자가 발견이 안 돼요? 응. 어떻게 돼요? 몰라요, 그래서. 몰라요? 몰라요. 안 밝혀서. 몰라요. 이게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무용에서는 전자는 움직인다가 아니야. 전자가 여기서 발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견되고 여기에서 발견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전자, 여기서 발견된 전자인데 요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했더니 여기에서 전자가 발견되더라는 거야. 요 사이에선 전자들이 발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 발견이라는 확률로 이제 값부리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현대무용이고 양자역학이야, 그게. 현대무용에서 전자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거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전자의 움직임을. 전자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가 발견되는 것만 확인한다는 거야.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양자역학은. 알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양자역학은 발견이 돼야 존재하는 거야. 관측이 돼야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보어하고 아인슈타인이 많이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어가 그랬어. 오늘 밤에 저기 밤하늘에 달이 있거든. 자, 지금 봤어요. 관측했으니까 달이 저기 있는 거죠. 근데 내일 이 시간에 저 자리에 달이 있냐 이 얘기야. 관측 안 했으니까는 그건 모른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상식 알지? 내일도 저 자리에 달 뜰 거 아니야. 그치? 그건데 양자역학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내가 봐야지만이, 관측해야지만이 존재하는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그리고 자 에너지 준위를 흡수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방향성만 표시하는 거지 실제 경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율로 들떴다. 즉 여기서 발견되던 전자가 여기서 발견되더라. 근데 가는 경로는 모른다라는 거야. 가는 경로는 모른다는 얘기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양자역학이야. 그래서 이게 거기하고 좀 연결이 돼. 맞지? 그래서 요 관계 좀 잘 봐도. 그리고 요거 잘 보고. 자, 됐니? 자, 궁금한 거. 지금 과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냥 현대. 현대 현대 모형이죠. 이것도 보호도 이전 모형이에요.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아래 자, 그렇게 표시 안 해. 근데 이제 고1 때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왜냐면 고1 때 현대 모형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 이건 좀 개념이 좀 깊어지니까. 학년에 따라서 이제 개념이 좀 갈리니까. 전자과 전자 그런 거 보호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보호하고 현대 모형은 보호 모형의 보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호 모형의 개념들은 들어가. 전자 껍질도 들어가고 에너지 준이 들어가. 근데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더 이제 더 보완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됐지? 자. 자, 이거 제일 잘 봐야 돼, 이거. 떨어지는 주양자 수가 낮을수록, 알지? 그러니까 from A to B잖아. 그럼 to B가 낮을수록 크고, 그리고 얘가 같으면 A가 클수록 크고. 그래서 얘가 낮을수록, 얘 순서는 얘야. 얘가 낮을수록 제일 커. 먼저 얘를 보는 거야. B가 낮을수록. 그리고 B가 같으면 A가 클수록. 알겠지? 자, 자, 우리가 방정관에서 수소 기체를 넣어준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1몰의 수소 기체를 넣어주면 수소 원자는 2몰의 원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방정관에 수소 원자의 전자가 2몰의 수소 원자가 있고 그 안에 어떻게 돼? 2몰의 전자들이 존재하잖아. 그럼 방정관에다가 빛을 막 이제 전류를 흘려줘. 그럼 전기의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이 전자들이 흡수해서 들뜨고 다시 바닥 상태로 가면서 방출되는 경우의 수는 거의 2 곱하기 6.9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러니까 그만큼 경우의 수가 많단 말이야. 근데 그 경우의 수를 하나의 그래프 하나로 다 표시를 해버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여기가 무한대고 (1이고) 2고 3이 되고 4가 되고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러면 어떤 전자는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질 수가 있잖아. 맞니? 다이렉트로. 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전자는 1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 어떤 전자는 2로 떨어질 수도 있어. 그치? 2로. 자, 요렇게 2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자, 어떤 전자는 막 3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막 4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5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로 떨어지는 것은 다시 1로 떨어지면 얘가 될 거고, 3으로 떨어진 놈이 다시 이렇게 되면은 얘가 되고, 요렇게 이렇게 되면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었어. 자, 그러면 1로 떨어지고 2로 떨어지고 3. 자, 요 세 가지 경우만 우리가 다룰 건데. 자, 왜 이 세 가지만 다루냐면 요 세 가지의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의 빛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셋 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가장 큰 게 뭐야? 그렇지. 그래서 얘가 방출되는 에너지가 가장 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라이먼이야. 그래서 얘를 라이먼 계열이라고 그래. 그럼 에너지하고 파장은 반비례니까 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에서는 이게 에너지가 얘가 제일 크니까 파장이 제일 작지. 그래서 자외선이 방출이 돼.
알겠니? 그래서 라이먼 계열, 1로 떨어지는 것, 자, 수소에서 1로 떨어지는 것을 라이먼 계열.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외선이 방출된다. 자, 그러면 셋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적은 건 얘잖아. 그치? 그래서 3으로 떨어지는 것을, 자, 뭐냐, 파셴이 발견했어. 그래서 얘를 파셴 계열이라고 불러. 적외선이 방출이 돼. 그래서 무한대에서 3, 뭐 4에서 3, 5에서 3 다 적외선이야. 그러면 요 2로 떨어지는 것은 요 둘 사이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발머가 발견했다고 해서 발머 계열이라고 불러. 알겠니? 자, 우리는 요거를 조금 신경 좀 써줘야 돼. 왜? 자, 발머 계열은요, 적외선, 자외선이니까 가시광선일 거 아니야. 그치? 자, 가시광선도 방출되지만 자외선도 방출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가시광선, 자,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가시광선은 딱 요 4개밖에 없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요. 자, 3, 4, 5, 6이 2로 떨어지는 것이 뭐다? 가시광선. 그래서 3, 4, 5, 6 가시광선. 3, 4, 5, 6 가시광선. 자, 3, 4, 5, 6에서 2로 떨어지는 것이 가시광선이야. 그리고 7에서부터 2로 떨어져서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자외선이라고 한다. 자외선. 그러니까 요건데, 요거를 많은 문제집이나 선생님들이 아직도 헷갈려 하더라고. 왜냐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왔던 문제, 갈머 계열 문제는 3, 4, 5, 6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서 다음은 발머 계열의 선 스펙트럼이다. 그럼 선이 4개가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3에서 2, 4에서 2, 5에서 6에서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야. 그럼 3, 4, 5, 6에서, 자, 여기 가시광선이지? 그러니까 이 4개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2로 떨어지면 가시광선이구나. 그래서 무한대에서 2로 떨어져. 이거 가시광선이야. 이러고 있다니까? 실제로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답이. 그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있어, 학교 선생님들 중에. 그리고 많은 강사들도 마찬가지야, 이거. 그래서 이거 EBS에서 여러 번 나왔던 거고, 교과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헷갈려. 왜냐면 문제에서 3, 4, 5, 6만 나오거든, 가시광선이. 그러니까 3, 4, 5, 6이 2로 떨어진 게 가시광선이니까 머리에 뭐가 박히냐. 2로 떨어진 건 다 가시광선이야. 왜? 1로 떨어진 건 다 자외선이거든. 3으로 떨어진 건 다 적외선이거든. 그럼 2로 떨어진 건 당연히 가시광선이 돼야지. 그래서 무한대에서 2도 가시광선이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야. 5개념이지. 응? EBS에서는 저거 다 구분해서 다 나와서 추측했어, 예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려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 그래서 이거를 아직 학교 수업 여기 들어갔냐? 안 들어갔지. 그래서 들어가서 이거 발모 계열 혹시 수업하면 아직 그 원자 그런 거기 모양 쪽 하고 있어?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한번 물어봐봐. 그래서 7에서 2, 7에서부터 무한대 사이에서 2로 떨어지는 것을, 자, 여기가 자외선이냐 가시광선이냐. 너희 학교 선생님. 그래서 만약 학교 선생님 그것도 가시광선이라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내신 학교 선생님 내는 거니까. 그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얘도 무한대에서 2도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셔. 분명 어떤 친구가 발레를 배우고 근데 저거를 구분해서 얘기해서 공부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왜냐면, 무한대에서, 이게 1로 떨어진 거 다 가시광선이야 라고 했는데, 대부분 문제는 3, 4, 5, 6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냥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게 이제 만약 그 문제가 됐었으면 벌써 이게 다들 이제 제대로 알고 하겠지. 그래서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그래서 요거는 꼭 체크해놓고. 그래서 라이먼, 발모, 파셴 요 3개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소를 방정관에 놓고 전류 흘렸을 때 이제 그 빛이 나오고 분광계 통과시켰을 때 이게 이제 스펙트럼이 형성이 되잖아. 그치? 자, 지금부터 스펙트럼을 그려줄게.
자, 1로 갈수록 파장은 길어집니다. 잠깐만, 손이 어디 커지냐? 아씨, 여기 잘리는구나. 잘리네. 이렇게 가야겠다. 자, 그래서 1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자, 1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져. 그러면은, 아, 적외선이 부분이 여기고, 가시광선이고, 여기는 자외선 부분이겠다. 그치? 자, 지금부터 봐봐.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싹 한 다음에, 물론 계속 선도 더 있어. 그리고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알지? 자, 그러면 여기가 파션이야. 알지? 자, 그리고 여기가 발모야.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라이먼이 돼. 알겠지? 자, 우리가 이렇게 스펙트럼 주면 파센부터 라임으로 갈수록 요 선과 선의 간격이 여기 이렇게 좁아진다. 알겠지? 그리고 간격도 요렇게 좁아진다. 이 경향성을 봐야 돼. 그러면 자, 여기서 파센 계열에서 파장이 제일 긴 거야. 맞지? 그럼 파장이 제일 길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제일 작아요. 그러면 3으로 떨어지는 거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뭐야? 4에서 3이잖아. 저 정수만데요. 주양자수는 정수니까. 그치?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돼? 5에서 2, 6에서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7에서 2. 3, 5에서 3, 6에서 4, 8세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적외선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여기가 발모잖아? 자, 그 발모 계열에서 얘가 파장이 제일 긴 거. 그 발모 계열, 2로 떨어지는 거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그렇지. 3에서 2란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순서대로 여기서 4에서 2.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5에서 2. 그럼 여기는 뭐가 돼? 6에서 2. 자, 요 4개가 뭐가 된다? 가시광선이다. 만약 옆에 선이 하나가 딱 있어. 선이 하나가 있어.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돼요? 7에서 2니까 자외선이 되겠지. 맞니? 자, 그럼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되고, 자, 라이먼에서 파장이 제일 긴 거. 그래서 여기가 2에서 1이 된단 말이야. 여기가. 그러면 얘가 뭐가 돼? 3에서 1이 되지. 순서대로, 그럼 얘는 4에서 1이 되겠지. 자,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트럼이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자, 발모 계열의 스펙트럼이야. 그냥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가 700 나노메타가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400 나노메타가 돼요. 그래서 700하고 400 사이가 뭐가 돼? 가시광선이야. 맞지? 700 나노메타에서 400 나노메타. 자, 700에서 400 나노메타 사이가 가시광선에 해당이 된다. 이거 나노메타 파장 길이 10의 마이너스 9승 메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메타. 얘 파장의 길을 갖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주어지면은 파장이 가장 긴 것부터 3에서 2. 그 다음에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이게 안 주어지죠. 그냥 얘를 A, B, C, D 이렇게 하고,
그래서 A와 C의 파장은 몇 대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A하고 C의 파장은 몇 대 몇이게? 그럼 이건 뭐야? A 에너지 역수 대 C 에너지의 역수의 비로 표현하면 되잖아. 그래서 역수로 표현하자고. 그러면 A 에너지는, 자, 비교는 뭐라고, 어떻게 하지? N제곱분의 1의 차이값만 찾으면 되잖아. 3에서 2잖아요. 그러니까는 9, 4, 36분의 9 빼기 4니까 5가 되죠. 맞니? 그리고 이게 곱하기 1312가 되고, 자, C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 5에서 2니까 25에 4니까 100분의 21이 되지. 맞니? 그럼 역수니까, 자, 얘 빼고 요것만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5분의 36대 100분의 2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얘를 100으로 고치면은 36 곱하기 얼마가 돼? 어? 잠깐만. 아, 씨, 역수지. 21분의 100이 되죠. 그래서 요 비를 얘기하면 돼. 알겠니? 이게 우리 스펙트럼에서 응용 문제 풀기 위한 기본 개념이야. 자. 자, 1번 문제. 자, 이렇게 주어졌지. 선 스펙트럼이잖아. 자, 발머, 라이먼이야. 맞니? 그러면은 파장이 1로 갈수록 파장이 커지는 거거든. 그럼 발머 계열에서 B는 파장이 제일 긴 거니까 주양자 수는 어디서 어디야? 3에서 2. 3에서 2잖아. 발머 계열. 자, 그 다음에 라이먼은 자외선이지. 1로 떨어지는 거지. 근데 라이먼에서 파장이 제일 길어. 그러니까 얘는 2에서 1이란 얘기야. 그렇다면 질문은 뭐야? A의 파장분의 B의 파장의 비잖아. 근데 파장하고 에너지는 무슨 관계? 그러니까 얘는 뭐야? B의 에너지 분의 A의 에너지의 B를 구하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은 결국은 A의 에너지는 N제곱분의 1의 차이값이니까 4분의 3 곱하기 1312가 된다. 맞니? 그치? 자, B의 에너지는 3에서 2니까 9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 36분의 5 곱하기 1312가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제 비교니까 요것만 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치? 그러면은 5분의 27 어딨어? 답 2번.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프리폼 알겠니? 왜 기침해? 이제 날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잖아. 추워? 아니,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춥지 않아? 새벽에? 난 아직까지 전기장판 켜고 자. 추워서. 자다가 추워서 기침해 나도 새벽에. 자, 3번 같은 문제 보자. 3번. 자,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러면 봐봐라. 간격이 이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돼요? 발머가 되고요. 자, 여기가 라이먼 계열입니다. 자, 라이먼하고 발머를 나타냈다고 했으니까. 맞니? 그러면 E는 3에서 2. 파장 제일 긴 거 4에서 2.
자, 5에서 2. 자, 얘는, 그렇지. 그럼 얘는 3에서 1이 됩니다. 맞니? A가 3에서 1이잖아요. B가 2에서 1이고요. 자,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보기 풀면 돼. 그치? 자, 에너지의 B는, 자, 그러면 A의 에너지는 1316k로 났잖아. 여기에서는. 그럼 이제 A는 3에서 1이니까 9분의 8K가 됩니다. 맞니? 그래서 이게 값이, 그래서 몇 가지는 좀 외워놓고 있어야 돼. 그치? 자, E는 3에서 2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돼? 36분의 5K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9분의 8 대 36분의 5니까 4, 9, 36이네. 그치? 그러면 32 대 5가 나오겠다. 맞니? 그래서 기억보기 맞아. 그치? 자, 다음. 자, D급 봐. C는 D보다 파장이. C는 D보다 파장이 어떻게 돼? 짧지? 에너지가 더 크니까. 지금 맞잖아. 자,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는 뭐라고 그랬어? 바닥 상태가 1이잖아?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무한대로 가는 거야. 맞니?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설명해 줬는데, 여기 n이 1인데, 자, n이 무한대로 갔어. 그래서 흡수한 에너지가 1311을 흡수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무한대가 뭐라고 그랬지? 원자 표면. 그래서 수소에 있는 전자가 원자 표면, 원자 밖으로 나간 거야. 그때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 그러면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얘는 K가 됩니다. 맞죠? B는 2에서 1이지? 그러면 B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 2에서 1이니까 4분의 3K가 됩니다. 맞니? 그럼 K하고 4분의 3K 어떻게 돼? 이온화 에너지의 4분의 3K니까 니은 보기도 맞지. 그래서 이게 대놓고 이온화 에너지라는 표현이 막 나온단 말이야. 대놓고. 그래서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1에서 무한대로.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빠르게 써야 돼.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좀 외워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어. 쉽게. 자, 됐어? 자, 7번 문제. 자, 수소 원자 전자전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1, 2, 3, 4야. N은 주양자 수고, 자, 그러면 에너지가 4, 2, 3이네.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제일 크고요. 자, 얘가 2, 3이네. 그런데 파랑 초록이야. 파랑 초록이야. 뭐지? 가시광선이야.
그렇잖아.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이야. 그 얘도 2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자, 잘 봐. 적외선이 빨간색 맞죠? 어? 적외선이 아니, 적외선은 빨간색 바깥쪽이 적외선이지 적외선이 빨간색이란 건 아니죠. 빨간색 가시광선이잖아. 적외선하고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 어? 자외선도 눈에 안 보여. 없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색이 있어? 아, 안 보여. 어? 가시광선이잖아. 그래서 파랑, 초록, 가시광선이잖아. 안 보이는데 색깔이 가시광선. 아니,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 가시가 볼 수 있다. 어.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자, 적외선과 가시광선 안 보여.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가시광선만 눈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요거란 얘기야.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니까 가시광선이네. 그러면 빨주, 노, 초, 파, 남이야. 자, 그럼 파란색이 5에서 2입니다.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4에서 2. 그쵸? 3에서 2.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파란색이 5에서 2네. 자, 초록색이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4에서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4에서 자, 2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가 2가 3보다 커. 그럼 얘는 자, 2가 3보다 에너지가 2가 3보다 커. 그러면 4에서 2인데 2가 3보다 크니까 얘는 얘보다 작잖아. 그럼 얘는 뭐야? 3에서 2가 돼야겠지. 맞니?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이제 빨이야, 빨. 빨간색이야. 그래서 빨초파보야. 빨간색인데 3이에요. 에너지가 일로 갈수록 작잖아. 노란색. 근데 빨간색이야, 원래는. 그래서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가 가시광선이지. 빨, 초, 파, 보예요. 색깔로 따지면 빨초, 파 보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에너지가 4가 제일 크지. 근데 여기 4야. 여기도 4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맞니? 그렇잖아. 얘보다 4로 떨어지는데 더 커. 그럼 1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자외선이란 말이야. 자, 가는 4에서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1이에요. 그쵸? 자, 다음. 자, 니은보기는 2와 3의 에너지 차이의 절대값과 1과 3의 에너지 차이의 절대값이야. 알겠지? 오,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n제곱분의 차이가로 다 계산해야 돼. 근데 계산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방법이야. 잘 봐. 1이죠. 2죠. 3이죠. 4지. 자, 여기를 5로 해보자. 자, 2가 뭐니? 4에서 2지. 그치? 자, 그 다음에 3은 3에서 2지. 그럼 이 차이값이 얘가 되잖아요. 맞니? 그쵸? 요거. 그래서 얘가 뭐가 돼? E3, E2 빼기 E3에 해당하는 차이값이 요 크기가 됩니다. 그치? 자, E1 5에서 2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
E3는 3에서 2예요. 그러면 요 차이값이 뭐가 돼? E1 빼기 E3의 절대값이야. 자, 누가 커? 여기하고 여기하고 얘가 더 크잖아. 왜? 똑같은 3이잖아. 그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돼야지. 응? 자, 비교하는 거는 이걸로 비교해도 돼. 그리고 이걸로 엄청나게 꽤 많은 문제를 이걸로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 비교하는 거에서. 우리가 일일이 n제곱분의 1의 차이값으로 계산하기가, 그치, 이거 다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요렇게 하는데 어차피 y가 에너지니까. 그치? 그래서 이걸로 이제서 요 차이값만 보면 되잖아. 이 문제도 내신에서 참 많이 나오는 문제야. 요 유형도. 자, 요 스펙트럼과 관련된 이 문제는 한 번 딱 풀면 돼. 왜냐면 어차피 유형이 그렇게 많지 않아. 뭐 복잡한 계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1단원하고는 굉장히 달라. 자, 여기 우리 8번 문제 좀 볼까? 자, 들뜬 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의 전자가 X 이하에서 전자 전이한대.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이렉트로 찾기는 힘드니까, 자, 만약 여기서 n이 5래요. 5 이하에서 떨어질 거야. 그러면은 5에서 1, 4에서 1, 3에서 1, 2에서 1이 뭐다? 라이몬이야. 맞니? 그치? 자, 5에서 2, 4에서 2, 3에서 2.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돼? 발모가 돼. 자, 5에서 3, 4에서 3. 자, 얘가 파션입니다. 그러니까 5 이하에서 떨어지는 전자 전이하는 경우 라이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고, 자, 발모 하나, 둘, 셋, 파션 둘. 그래서 5, 4, 3, 2야. 알지? 자, 그럼 봐봐. 3개예요. 2개예요. 1개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디에서 4, 3, 2, 1. 맞니? 4 이하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4에서 1, 얘가 3에서 1, 얘는 2에서 1이야. 맞니? 그러면 자, 얘는 2로 떨어지니까 4에서 2, 자, 3에서 2가 되겠지. 왜? 에너지가 C가 더 작으니까. 그 얘는 4에서 3, 딱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패턴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래. 자, 자외선은 1로 떨어지는 라인원 하나, 둘, 세 개네. 자, A와 B는요, 에너지입니다. 맞니? 그래서 A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은 N제곱분의 차이값 9분의 8이 되고요. B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자 2에서 1이니까 N제곱분의 차이값 4분의 1에 해당한다. 맞지? 아니 4분의 3 쏘리. 자 그럼 니은 보기 봐. 8분의 9에다가 A 9분의 8. 자 그럼 3분의 4에다가 B는 4분의 3. 어이구 1로 똑같네? 그치? 그래서 내가 지금 n제곱분의 1의 차이가 이거 엄청 강조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 자, A 빼기 C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전자전이가 일어난다. 그러면 요 A 빼기 C가 에너지 준위 차이가 되냐라는 거죠. 아까 내가 강조했잖아. 전자가 다른 껍질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얼마큼의 에너지가 출입해야 된다? 에너지 준위 차이. 그럼 A는 3에서 1이고, 자, C는 어딨어? 3에서 2죠. 그러면, 이렇게 봐. 1, 2, 3이야. A가 3에서 1이고, 자, C는 3에서 2입니다. 그 A 빼기 C는 얘잖아요. 2에서 1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2에서 1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는, 그치? 2에서 1이니까 맞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내가 알려줬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조금 더 편하게 문제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둬. 자, 됐니? 자, 계속 갑시다. 이것도 같은 유형 문제죠? 그치? 그러니까 뭐 넘어가고. 자, 11번 문제. 그림은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중 라이먼과 발머 계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이고 얘가 바로 뭐야? 최소값이 될 거야. 맞니? 자, 최대값은 무한대에서 1이 되고요. 최소값은 2에서 1입니다. 맞니? 그치? 자, 발머 계열의 최대값이야. 아니다. 소리. 자, 여기가 2에서 1이구나. 여기가 최소값이네.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발머 계열의 최대값이니까, 자, 무한대에서 2가 되고, 얘는 최소값이니까 3에서 2가 돼요. 그러면, 요 x는요, 무한대에서 1과 무한대에서 2의 차이값입니다. 맞니? x는 무한대에서 1의 에너지와 무한대에서 2의 에너지의 차이값이 x잖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무한대야. 2야. 1이야. 요놈과 요놈의 차이값이니까 뭐가 돼? 이게 바로 x가 돼야지. 그래서 x는 어디에 해당한다?
2에서 1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된다. 그치? 자, 다음에 그 y는 무한대에서 2와 자, 3에서 2의 차이값입니다. 맞니? 그러면 요 차이값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y는 무한대에서 3이 됩니다. 그치? 자, 우리 이거를 다 이걸로 풀 거야. 이걸로만 풀 거야, 이걸로만. 자, 이걸로만 풀 거야. 계산 안 해요. n제곱분의 1의 차이값. 자, 이런 걸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거예요. A에서 B. 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이건 없죠. 3에서 2, 4에서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색깔 있는 걸로. 자, 4, 3, 2, 1. 그치? 자, 숫자 있는 거 보자. 3에서 1이 얼마야? 얘가 1166이야. 맞니? 이 에너지가 1166이란 말이야. 4에서 2가 이 에너지가 246이에요. 그치? 이렇게 길이가요? 아니, Y축 크기 보지 마. 크기 보지 마. 높이 보지 마. 그냥 간격에서 그냥 그 간격만 구분한 거야. 원래는 이게 2, 3,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지? 자, X는 뭐였지? X는 2에서 1이었잖아. 맞니? 자, Y는 자, 여기가 Y였어요. 맞니? 그치? 자, 봐요.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1이 어디로 가야 돼요? 무한대지. 자, 1에서 무한대야. 그러면 Y 플러스 1166. 맞니? 그렇잖아. 자, 1166. 요거는 Y잖아. 기억. 그러니까 계산 안 하고 이렇게만 가지고서 풀 거란 말이야, 지금. 자, 니은 보기. 자, 니은 보기야. 니은은 4에서 1입니다. 맞지? 4에서 1이에요. 이게 니은이야. 그러면 4에서 1은 x 플러스 246. 4에서 1이네. 그치?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다음. 디귿. 기억 플러스 디귿은, 자, 디귿은 어디야? 3에서 2다. 맞지? 그러면 3에서 2. 디귿. 기억은 2에서 1. 그러니까 기억이 x네. 자, 그러면 기억 플러스 디귿은 얼마입니까? 얘 플러스 얘는 1166이죠. 그치? 디귿. 확인.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요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풀이법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돼.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일일이 계산해서 막 더하고 빼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냥 이걸로 그냥 바로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알지? 자,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가, 자, 문제 잘 봐야 돼. 주양자수 5 이하에서 전이가 된다. 그러면 5에서 1, 뭐 4에서 1 이런 식으로, 그럼 3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갈 거야. 그다음에 그래서 Y축은 방출되는 에너지고, 자, X축은 델타 N이야. 즉 뭐야? 전 빼기 후의 차이값이 1이야. 그러면 델타 N이 1인 경우는 5에서 4, 4에서 3, 3에서 1, 2에서 1이, 아니야, 3에서 2, 2에서 1이 되겠죠. 맞니? 자, 델타 N이 2가 되는 경우는 5에서 3, 4에서 2, 3에서 1이 됩니다. 그렇죠. 요 차이값이 2가 되는 거. 그러면 델타 N이 3이 되는 것은 5에서 2, 4에서 1 이렇게 돼요. 자, 델타 N이 4가 되는 것은 5에서 1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봐. 델타 N이 1이야.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두 번째로 에너지가 큰 거. 자, 두 번째로 에너지 큰 건 뭐다? 얘다. 맞니? 그래서 얘가 D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N이 A에서 B로 갈 때 에너지 크기는 그 떨어지는 주양자 수가 작을수록 크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두 번째로 작은 것은 얘니까 얘가 두 번째로 큰 거지. 3에서 2. 그치? 자, 그러면 자, B는요. 델타 N이 1일 때 에너지가, 아니요, 가장 큰 게 B고요. 두 번째로 큰 게 C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얘가 B가 되고 두 번째로 큰 게 얘가 바로 C가 돼. 그래서 B, C도 찾았어. 자, 그리고 자, A는 델타 N이 3에서 제일 큰 거니까 얘가 바로 A가 됩니다. 맞니? 제일 큰 거.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A, B, C, D 다 찾았잖아. 봐. D는 3에서 2야. 자외선이야? 아니, 가시광선이지. 3에서 2니까. 그 기억보기 틀렸어. 자, 니은 디귿을 얘를 주어줬으니까 이제 계산으로 해야 되거든. 아, 근데 언제 이걸 다 계산하냐고. 그래서 1, 2, 3, 4. 알겠죠? 자, A는 4에서 1입니다. A. C는 4에서 2예요. 그러면 A 빼기 C가 얘죠. 맞니? A가 4에서 1. 자, C는 4에서 2. 그럼 A 빼기 C는 요거잖아. 2에서 1. 자, B는 3에서 1. D는 3에서 2. 그러면은 B 빼기 D도 2에서 1이네. 똑같네. 니은. 그치? 지금 이 문제 풀이를 굉장히 쉽게 하는 방법들로만 풀어주는 거야.